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FE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FET. FET는 보통 모스펫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모스펫. 어떤 사람은 FET라는 얘기도 쓰지만 뭐 모스펫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모스펫은 뭐의 약자냐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뭐 FET 많이 부르죠. 근데 모스펫이라는 얘기도 쓰니까 좀 추가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회로의 기호를 보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요렇게 요런 회로 기호를 씁니다. PCB 기호도 TR과 마찬가지로 Q라는 코드를 씁니다. Q. 그랬을 때 FET 트랜지스터인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을 생활화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류들은 FET도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FET를 우리가 TR하고 비교한다면, TR은 우리가 다리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하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FET는 드레인이라는 단자가 있어요. FET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라는 3개 단자가 있어요. 그걸 TR하고 비교한다면 콜렉터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제 드레인이다. 에미터의 의미를 갖는 게 소스다. 그 다음에 베이스의 의미를 갖는 게 게이트다. 그래서 FET는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용어가 또 틀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TR이라는 것은 전류를 제어하는 반면에 FET는 전압, 즉 전개로 제어하기 때문에 어떤 큰 전류를 요구하는 데서는 TR보다는 이제 FET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원부 쪽에 스위칭을 하는 용도의 FET를 쓰는 이유가 대전류, 대전압으로 우리가 스위칭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FET를 쓰죠. 리스보드 1차 측에 보면 일단은 데콘을 지나서 거기 이제 이 310V를 드레인에 310V가 걸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 이제 SMPS 같은 건 이제 대전압, 대전류로 스위칭하기 때문에 이제 FET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R은 전류를 제어하지만 FET는 전개, 전압으로 제어를 한다. 그게 좀 틀린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채널 많이 쓰는데, 채널 뭐 P 채널이다, N 채널이다 그러면 뭐냐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자가 다니는 길을 우리가 채널, 통로를 채널이라고 그런다. 하는 채널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죠. P 채널이다, N 채널이다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다니는 길을 채널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TR이랑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FET는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ET, TR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TR은 양쪽에 P형 반도체를 두고 가운데 N형 반도체이면은 PNP형 트랜지스터가 생성되는 거고, NPN은 양쪽에 N형 반도체를 놓고 가운데 P형을 넣으면 NPN형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된다. 그러면 FET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N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전체 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P 채널이라는, 즉 P형 기판이에요. P형 기판 위에다가 여기다가 N형 반도체를 이게 2개를 갖다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는 뭐냐면 이제 SiO2라고 그래가지고 SiO2 이산화규소, 요 가운데층 SiO2 이산화규소 층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메탈, 즉 실리콘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전도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그런 메탈 형식의 그걸 놓고 전극을 뽑은 거죠. 이렇게. 요게 게이트고, 그죠? 요게 드레인이고, 요게 소스죠. 이렇게 다리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R하고, 이제 TR은 우리가 이게 심벌을 그린다면 요렇게 그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다리가 3개 있는데, 이 전류 흐름, 즉 이게 베이스, 이게 콜렉터, 에미터라고 그런다면 전류가 흘러나가는 방향, 전류 흐름을 표시한 게 에미터라고 그랬죠. P채널, 이 FET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방향의 전류 흐름입니다. 전류 흐름. 근데 요 TR에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 NPN형 TR이라고 했죠. 근데
FET는 반대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TR, NPN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게 P 채널이에요. N 채널은 이 화살표 방향이 안쪽으로, 즉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게 N 채널이고, 그 다음에 P 채널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게 P 채널이다. 또 방향까지 헷갈리지 마시고, TR하고 FET는 심볼을 그리되 화살표 방향이 전류 흐르는 방향인데, 이걸 또 P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N 채널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N 채널이. 여기서 이제 뭐 N 채널은 이렇게 다리를 뽑은 거죠. 이렇게. P 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이게 N 채널이에요. N 채널. N 채널에다가 P형 반도체를 그 두 개 접목을 해가지고 가운데 절연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메탈 구조에서 이제 핀을 뽑아서 이게 이제 게이트, 이게 드레인, 소스, 이 세 단자를 이렇게 뽑은 거죠. 이렇게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그림에 본다면 TR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TR은 이 심볼을 잘 보면 이게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정기적으로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FET는 가운데 절연층에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전기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전기가 이거 어떻게 흘러요? 전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왜? 전개, 그죠? 전개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개. 전개를 제어하기 때문에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TR 구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부분을 아까 폴리실리콘 게이트라고 했는데 그 전도도를 높인 거죠. 도핑을 좀 해서 전도도를 높여서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을 걸면 이 전개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채널, P 채널.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제 그 P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FET 동작 원리를 한번 보죠. 요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N채널은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심벌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안쪽으로. 그러니까 전류가 이게 게이트, 이게 드레인, 소스인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FET에다 어떤 그 신호를 줘야 되겠죠. FET에다가. 자, 여기서 보면 자, FET 게이트에다가 여기가 지금 P형 기판에다가 N형을 두 개 붙인 게 우리가 N채널이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신호를 줬어요. 플러스 신호를.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이 VDS라고 전압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형을 걸어주니까, 그죠? 여기도 P형, 얘도 플러스, 베이스 되는 게 P형 기판이라고 했으니까 P형에다가 이 전압을 플러스를 걸어주니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전압끼리는 반발을 하고 다른 전압끼리는 우리가 흡인을 한다 그랬죠. 반발되니까 이게 닫혔던 이 채널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반발하면서 채널이 열리니까 즉 소스에서 드레인이 절로 흐르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러니까 N채널은 게이트에다 항상 플러스 그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이 채널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신호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극이니까 흡인을 하겠죠. 흡인을 하겠죠. 그냥 여기 붙어버린다고 이렇게 채널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신호를 주면은 열렸다가 신호를 안 주면 닫혔다가,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을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어떻게 동작되는 건 알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채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양쪽에 주니까 얘가 밀려서, 그죠? 반발을 하잖아요. 쿨롱의 법칙에서 같은 극끼리는 반발을 하고 다른 극끼리는 흡인을 한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이 채널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전압을 높이면 더 벌어지는 거죠. 이만큼 열려서 채널이 열리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이제 그 FET 동작 원리입니다. 나머지 아주 정확한 걸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FET는 이렇게 동작한다. 마이너스를 걸어줘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걸어놓네. 그죠? 이건 정방향을 걸어준 거고 여기다 역방향을 걸어줘 봤더니, 그죠?
얘는 밀리지만 채널이 열리지만 얘는 채널이 이게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서 전기가 못 흘러. 그러니까 TR 베이스의 전기 신호를 지금 양의 신호를 베이스 전압에 어떤 양의 신호를 안 가했더니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안 흐르듯이 N채널 FET도 여기다가 양의 신호를 가했더니 채널이 열리고 음의 신호를 줬더니 채널이 닫히고 그래서 스위칭이 되는 거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MPS에서 FET의 드레인에 310V가 다 걸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10V가 여기 걸렸어요. 여기 310V가 310V가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는데 여기다가 게이트에다가 어떤 전압을 걸어줘야 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PWM에서 여기다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스위칭 신호를 줬을 때 얘가 채널이 열리고 안 줬으면은 닫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위칭을 하니까 얘가 온오프 온오프 하면서 얘가 이런 직류 성분을 이게 맹류 성분을 바꿔준다 이거죠. 그죠? 이 교류니까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지기엔 트랜스 원리를 얘기했죠.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 교류를 걸어줬더니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류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권선비에 따라서 인버터가 필요한 12V와 AD 보석이 필요한 5V를 우리가 생성해 내더라. 그래서 1차 정류 부분에 바로 요런 FET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PWM과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자 이거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개념해 두시면 아 이렇게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해서 온오프를 하는구나 하는 이해가 좀 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FET는 온오프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쓴다 그랬죠. 자 FET 표기 의미 FET는 그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많이 쓰는 것은 다 그냥 머릿속에 외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아우 저 언제 다 외우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외우게 되고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2강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2강에서 FET 검색할 때 이 어떤 규칙이 있다 얘기했죠. 보통 FET는 알파 오메가 아나칩스 페어차일드에서 먼저 많이 지금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이런 8핀 FET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AO나 AP나 FDS를 붙이면 다 검색된다고 그랬죠. 이 앞에는 이게 4800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AO나 AP, FDS를 붙이면은 데이터 시트 검색이 돼요. 대부분이. 또 아까 TRS 때 C나 K로 끝나는 거 C5707 앞에다는 반드시 ESC를 붙여주라 했죠. ESC. E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트랜지스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C나 D면은 이게 NPN형 TR. 그 다음에 이게 A나 B면 PNP-TR.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그랬죠. 혁명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온세미 제품. 앞에 이거 온이라는 로고가 꽂혀 있는데, 반도체 제조에서 온세미라고 있었죠. 온세미 같은 데는 앞에다가 NTD, NCP를 붙여주면 검색이 돼요. 430이 검색하면 안 됩니다. 앞에다가 NTD나 NCP를 붙여줬을 때 검색이 되죠. 온세미 제품. 앞에 로고가 온이라고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여기 430이가 품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447, 430이래. 이거 아니죠, 이거. 예. 요 뒤에 여기 품번이에요. 여기다, 온세미 제품이네? 온세미 제품은 NTD나 NCP를 붙여주라 그랬지? 하고 딱 붙여주면 검색이 됩니다. 요거는 제 2강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됩니다. 자, FET 종류가 있는데, DR 모스라는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메인보드에 보면 많이 씁니다.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 보면. 그래서, DR 모스는, 드라이버,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죠. 그래서 DR 모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얘 안에 이제 드라이버 IC하고 모스펫, FET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품들이 소형화, 경량화, 집적화 되다 보니까 이 칩 하나에다가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이 통합된 것은 사실은 뭐 많이 써 고장이 많죠. 우리 뭘 보면 되냐면 AD 보드에 보면 MCU가 있어요. MCU. FET에 보면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롬 찾으려고 막 뭐 25X 뭐로 나가는 걸 찾냐고 도저히 찾아 없는 거야. 이거 불량 아닙니까? 이거 잘못 만들어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MCU 안에다가 스케일러 안에다가 MCU를 통합한 게 있어요. 요 안에 이제 폼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 스케일러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FET를 이 DR 모스 이 칩 안에다가 이 통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메인보드에서, 고가 메인보드에서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인보드 수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를 것 같지만 메인보드에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FET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꼭 무슨 크리스탈, 클럭 제너레이터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런 것도 좀 쓰는데 이 고가 제품면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열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이 내구성이 아주 강해서 열이 많이 발생되는 쪽이 많이 주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못 보겠죠? 저 같은 가끔 보는데 이 고가 제품들은 이거 씁니다. 이 약방의 감초처럼 이 디팩 많이 보죠? 이렇게 생긴 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디팩 타입들은 좀 많이 좀 안 쓰고요. 이제 로우 RDS FET라 P팩 타입 많이 쓰는데 요건 내부 저항 값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메인보드라든가 우리 립스보드라든가 인데 좀 TR 이런 FET는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구형 모스펫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2강에서 얘기했죠. 요게 TO 252 타입의 FET죠. 예, 다리가 이렇게 니은자로 구부러진 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SMD 타입이니까 여기다 땜을 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디팩 타입은 좀 잘 안 씁니다. 요즘은. 메인보드도 오면 저가는 있는데 요즘 메인보드도 오면 고가 제품들은 전부 다 이 P팩 타입을 쓰지 디팩 타입은 안 써요. 왜냐면 내부장이 많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RDS라는 게 있어요. 드레인 소스 간의 내부 저항이라고 RDS. 보통 FET는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은 VDS, ID, RDS 요거 세 개를 주로 많이 봐요. VDS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 그 다음에 ID 드레인 전류, RDS 드레인과 소스 간 내부 저항. 이 내부 저항에 만약에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열화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위칭 부분에 전원부 쪽에 스위칭 부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P팩, D팩, 많이 본 D팩 타입이고요. 로우 RDS FET라 해가지고 아마 이런 거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고가 메인보드에 좀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이거 실제 모양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실제 모양을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FET이 저가냐 고가냐 보면은 지금 메인보드에 보면 고가 메인보드들은 요 전원부 쪽에 보면 여기 좀 다 이 로우 RDS FET로 되죠. 요렇게 모양이 꼭 무슨 전원 IC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스위칭 부분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고가 제품들은 다 요즘 이렇게 로우 RDS FET를 씁니다. 이 내부장이 적어요. 내부장 저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열이 나겠죠. 근데 얘는 로우 RDS FET라 해가지고 내분 저항 값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항 값이 없는 거를 스위칭 부분에 써야 이 CPU한테 고급 양질의 전기를 힘있게 공급해 주겠죠. 근데 이제 저가 제품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전원부에 보면 전부 다 디팩 타입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위칭 하는 부분에 많이 얘가 저항 때문에 힘들어 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CPU가 높은 전력을 먹기 때문에 이 전원부를 갖다가 병렬로다 이건 2페이지 짜리인데 전원부를 병렬 연결해서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전부 FET가 전부 다 디팩 타입 아닙니까? 이놈이 내부 저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칭에 장애 요인 열이 발생되니까 요 부분이 열화가 돼서 잘 나가죠. 디팩 타입은 보통 이제 GG 신공이라고 얘기했죠. 디지털 데이터기 다이어 모드로 쟀을 때 0.000을 나오면 이게 쇼트다. 그래서 뛰지 않고 실창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GG 신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재보면은 이 쇼트 되는 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메인보드 보면은 팬이 휙 돌다가 섰다가 휙 돌다 섰다가 이 전원부 쇼트가 돼서 그래 이게. 근데 이 4핀 이 CPU 전원 커넥터를 빼고 앞에 있는 이 커넥터만 꽂아가지고 다시 기동하면 CPU 팬이 잘 돌아가죠.
여기가 불량이란 얘기예요. 이 쇼트가 되니까. 쇼트가 되니까, 그죠? 피드백이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량도 좀 예전 보도 지금 보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요 FET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량이 좀 많죠. 실물로 보니까 더 뭐 이해가 좀 더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로우 RDS FET를 현재는 많이 쓰고 있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질을 보면, 메인보드 지금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 다리가 4개가 나와 있고, 여기는 공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칩을 보면, 마킹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킹 돼 있는 부분. 여기가 1번 단자예요. 항상 마킹 돼 있는 걸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 4. 1, 2, 3, 4. D는 이게 공통이에요. 이 드레인. 이 부분은 이게 드레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소스. 이게 세 단자가 소스고 요게 게이트야. 이 공통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게이트, 이게 드레인이라고 이렇게. 물론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팩 타입은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런 거 보고 이게 뭐야 희한한 소자네 이러지 마시고 로우 RDS FET네 내부장이 적은 신형 모스펫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디펙 타입이란 말이에요. 디펙 타입은 구조가 아까 항상 요것도 그래요. 이게 G 가운데가 DS 보통 GDS 좌측부터 GDS 이렇게 읽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도 핀맵을 우리가 보통 뭐 알죠. GDS TR은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좌측부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뭐 다리 핀을 따르게 만들고 싶으면 우리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뭐 제작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표시에 요런 게 하나 붙어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바드 드레인 다이오드라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그러니까 요 단자하고 여기 방열판 있죠. 이건 같은 단자예요. 여기 이 드레인 단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단자가 틀린 줄 알고 여기다 댔다 여기다 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기 방열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8핀 FET, SOP 이게 SOP 타입이라고 그랬죠. SOP 8핀 타입의 FET가 있어요. 8핀. 그죠? 요거는 여기 점이 있잖아요. 점. 1번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핀맵 있죠. 이건 듀얼 타입이에요. 이거 찾아보면 이렇게 이 내부에 FET가 이게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렇게 이런 게 2개가 N 채널과 P 청, MP 듀얼 채널, MP 듀얼 채널에 FET가 있어요. 아니면 싱글 FET가 있고 뭐 듀얼 FET가 있는데 이렇게 2개가 들어있는 FET죠. 저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FET도 있다. 그래서 뭐 모양이 이렇다고 해서 역할이 틀린 게 아니라 모양만 틀리게 해놨지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역할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이제 FET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지금 그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는데 도저히 난 모르겠어. 근데 4800만 놓고 검색했을 때 안 되죠. 여기다가 보니까 AP라고 써 있네요. 아닌 것은 어떻게 했죠? AO, AP, FDS를 붙이면 된다. 4800을 검색하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스, 이건 싱글 채널이네요. 하나 들으니까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다. 여기서 이걸 보라 그랬죠. 중요한 게 VDS 이게 30V ID가 9.6A예요. 내부장이 18mΩ이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뭐 대체품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 VDS하고 그 다음에 ID 값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30V를 쓰는데 이게 나갔어. 20V 숫자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높은 거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걸 낮은 걸 썼다? 30V는 전화가 갔는데 뭐 전류가 낮은 걸 썼다?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뭐 발열이 더 되거나 뭐 금방 나가거나. 옛날에 한번 테스트 해본 적 있어요. 20V 쓴 데다가 이것도 낮은 걸 써보니까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요것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오죠. 여기 보면 N채널 인해스먼트 모드 파워 MOS FET다.
N채널 FET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구조가 드레인 이 소스 방향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전류 흐름이 소스에서 드레인을 흘러가는 방향이다. 우리 TR하고 비교한다면 P채널 PMPTR하고 화살표명이 같죠. 근데 FET는 반대라고 했죠. 이게 N채널입니다. 소스에서 드레인 요거 드레인 방향. 정기적으로 절연이죠. 왜? FET는 전개로 다 제어하는 거죠. 전류로 제어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좀 머리가 아프죠. 이제 PWM 또 들어가면 좀 약간 그런데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 검색하면 되고요. 자, FET 측정 비교 분석을 한번 볼게요. FET 측정 비교 분석은 항상 제가 뭘 강조를 하냐면 요 심볼을 잘 보라고 얘기합니다. 심볼. 왜? 전류의 방향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핀맵을 물론 데이터 시트를 뭐 요 4301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다기능 테스터가 있다면 요것도 핀맵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1, 2, 3번인데 제니까 여기가 1번이 게이트, 2번이 드레인, 3번이 소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GDS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보니까 N채널 MOS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 체크하면 참 편리하죠. 그죠?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디지털 테스터기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이 심볼을 보면 돼요. 요 소스하고 드레인을 잴 때는 소스가 플러스 방향 아닙니까? 이게 플러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테스터기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그죠? 드레인에다가 마이너스 테스트봉을 대는 거예요. 됐을 때 0.5V가 이상이 나오면 얘는 정상이에요. 역방향으로 재면 당연히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심볼을 보면 나오겠죠. 아, 소스에다가 플러스, 드레인에다 마이너스 봉을 리드봉을 대고 재니까 이렇게 재니까 이렇게 전류 흐르더라.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니까. 그래서 이 기호에서 보듯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기 쉽다, 이런 점에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뭐 양보 판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소스하고 게이트하고 제가 봤어. 0이 정기적으로 절연이라고 그랬죠. 나오면 안 되겠죠. 나오면. 그죠? 나오면 뭐예요? 쇼트잖아요. 쇼트.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GG 신공, 그죠? 디지털 테스터기 마이너스 봉을 어떤 그 나사 박는 곳에 접지에 대고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봉을 댔을 때 0.000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쇼트라고 그랬죠. 왜? 얘하고 얘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쪽가 붙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도통이 되겠죠. 소스는 그라운드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런 데는. 그러니까 당연히 도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죠? 이게 붙어버린 거니까, 그죠? 지지신공에서 0.0 나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죠? 지지신공했을 때 쇼트니까 0.0 나오면 여기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나오면은 쇼트니까, 그래서 지지신공 원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재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반대로 일단 안 나오면 되고, 뭐 여기하고 여기 재봤더니 나오더라. 쇼트.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N채널 FET는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된다. 스마트 트위저로도 한번 재봤어요. 제가 스마트 트위저로 마찬가지로 재봤더니 0.5 이상이 나와요. 근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 그래서 장비마다 조그만의 정밀도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저 스마트 트위저를 한번 소스 드레인간, 여기 소스가 지금 플러스라고 그랬죠. 플러스 여기 스마트 여기 컴이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봉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드레인인데 이게 드레인이 GDS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본 거예요. 근데 0.5V가 나오니까 이제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FET 적용 사례를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이 전원부 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위칭 안에 스위칭이라든가 양질의 어떤 DC 전압을 만들 때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급형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로우 RDS FET 이런 걸 좀 많이 씁니다. 쭉 FET 썼죠. 이제 원가가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기가바이트 이런 제품들은 이런 거 많이 쓰죠. 노트북 메인보드에도 이 FET들이 SOP 8핀 타입 FET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디펙 타입은 안 써요. 디펙 타입은 거의 다 이런 이제 8핀 FET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립스보드에 보면 우리가 이제 FET를 쓰는데 방열판에 이렇게 물려있죠. 이게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 FET입니다. 다리 3개짜리 GDS, 그죠? 그래서 요 1차 측에 스위칭 하는 부분에 FET를 쓰고 있다. 인버터에 보더라도 인버터는 이제 CCFL이 그 모니터에 보면 상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버터 트랜스 2개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FET도 2개가 있죠. 이렇게 2개가 양쪽에 여기도 이제 8핀 SOP 8핀 타입의 그 FET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도 이 FET들이 쇼트가 많이 돼요. 이런 것도 이 트랜스는 이제 2차 측 단선이 좀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 인버터 트랜스 양부 측정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앞 강의를 잘 안 보신 거예요. 앞 강의를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FET 쪽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가면 안 갈지만 FET 같은 건 가격이 단가가 싸잖아요. 뭐 300원, 200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양부 측정해서 이것도 지지신공으랑 간단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플러스 리드봉을 게이트 이게 보통 8핀은 보통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냥 그 싱글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 세 단자가 소스고 맨 마지막에 게이트예요. 근데 듀얼 채널 같은 경우는 소스 게이트 첫 번째가 소스, 두 번째가 게이트, 세 번째가 소스, 네 번째가 게이트, 소스 게이트니까 요 듀얼인지 싱글인지 알고 그냥 그 게이트 쪽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댔을 때 0.00 나오면 쇼트, 뭐 0.5 이상 나오면 정상. 그래서 바로 뛰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지지신공으로다가 FET 판별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FET들이 스위칭 FET들이 좀 많이 쇼트가 되는 편이에요. 2개가 다 나가진 않습니다. 보통 뭐 하나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양부 측정 그렇게 지지신공으로 해서 FET를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지신공 많이 씁니다. 이거 편리합니다. 아주. 지금 이제 모니터가 CCFL, 즉 CCFL 백라이트 방식 모니터에서 LED 백라이트 방식의 모니터로 바뀌었죠. 그 인버터가 이제 CCFL 방식 인버터는 이 트랜스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가 사라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형광등은 직류를 가해서 켜주는 게 아니라 교류를 가해서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을 해서 CCFL 방식에서는 스위칭을 해가지고 트랜스 1차 측으로 넘겨주면은 교류를 넘겨주니까 2차 측으로 이제 권선비에 따라서 보통 15,000V를 튀겨줘요. 그래서 이제 CCF를 형광등을 켜는 건데 LED는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이니까 교류를 주면 얘가 안 켜지겠죠. 그래서 요런 FET를 씁니다. 여기 이제 PWM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걸 이제 DC-DC라고 얘기해요. 직류전압을 넣어서 다시 직류전압을 만드는 거죠. 직류전압을 줘서 내부적으로 교류를 만들고 다시 FE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FET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류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요게 이제 이런 FET를 쓰고 여긴 트랜스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이 승합을 해서 이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LED 쪽에 커넥터로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주는 거죠. LED 개수에 따라서 뭐 전압이 다 틀리다 그랬죠. LED 왜냐면 전류를 많이 LED가 많을 경우는 더 높은 전압을 가해주고
또 AD가 적으면 좀 낮은 전을 가져주니까 이 회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뭐 200 마이크로 뭐 35V 뭐 이런 거, 뭐 높은 컨덴서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기를 통해서 FET 스위치를 통해서, 그죠? 쇼트기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이제 DC를 만들어 주는 거죠. 높은 전압과 높은 전류를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트랜스가 없다. 이거 뭐지? 똑같아요, 그냥. 예. CCFR 방식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서, 그죠? 만들어주지만, 이 LED 방식에서는 이걸 인버터라고 안 하고, 보통 이걸 드라이버 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이버 보드, 뭐 컨버터 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라이버 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좀 틀리죠. 뭐 나중에 이제 모니터 갈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요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런 FET를 쓴다. 얘는 디펙 타입을 썼네요. 이것도 암페어가 상당히 높아요. 볼테이지 있는 건 높습니다. 이게 이 사양을 찾아보면. 자, FET 양부 측정 장비는 뭐 보통 뭐 디지털 테스터기하고 스마트 트위저를 보통 쓰는데, TR도 그렇고 FET도 그렇고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만 가지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돈의 여유가 없으면 또 살 수도 없잖아요. FET도 분량 유형을 보면은 똑같아요. 뭐 TR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 이 타는 경우, 전소되는 경우, 아까처럼 0.00 쇼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펙 타입 같은 건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열화, 저 장판 누르듯이 이게 열화가 되면요, 요 부분이 이 방열판 부분이 이 1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색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유관 검사할 때 요 진행성 불량이라 무조건 갈아버리죠. 왜? 그리고 또 뒷면 PCB 기판 뒷면 열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기판이 열화, PCB가 열화가 돼 있어요. 그런 거 갈아주는 게 정상적이죠. 예. 근데 냉납 항상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심볼을 보고 재면 되겠죠. 요게 지금 NPN형 N채널 FET니까 요게 화살표가 안으로 돼 있죠.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적색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가 흑색 리드봉을 댔어요. 쟀을 때 0.5가 나오면 돼. 역방에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드레인에 흑색 리드봉을 대고 드레인에 흑색 리드봉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 흑색을 대고 마이너스를 대고 소스에다가 플러스봉을 대니 0.5가 값이 나오더라. 또 반대로 되니까 여기는 안 나오더라. 여기하고 1번하고 즉 여기하고 여기 한번 쟀을 때는 이 잔류전으로 남아있어서 저항값 쇼트로 나올 수 있어요. 요 다른 거 잴 때는. 그러니까 항상 다른 거 잴 때는 요거 재고 나서는 쇼트를 시켜. 한번 저기 이 값을 1, 2번 1번 2번을 이 쇼트를 시켜서 얘를 전류를 없애야 되죠.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꾸로 했을 때 뭐 변화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 쟀을 때는 당연히 전기적 절이니까 나오면 안 되겠죠. 전압이. 그죠? 그래서 양부 판별은 요런 내용으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여기다 한번 쟀어요. 여기다 여기 한번 재고 여기 한번 쟀어요. 이렇게 쟀더니 0.5가 나오더라. 그죠? 0.5가 나오더라. 1번하고 2번이죠. 3번 사항 진행할 때는 항상 요거 쟀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죠. 요거 이게 G, D, S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소스하고 여기하고 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쇼트 시키냐면 핀셋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대세요. 두 개를 핀셋으로 찍으면 이 쇼트가 된다고. 잔류는 없으니까 다른 거 잴 때는 쇼트 값으로 안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여기하고 게이트 재면 0.000으로 나와요. 한번 재보시라고. 그죠? 그러면 오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요거 소스하고 드레인 전류 재고 나서는 핀셋으로다가 여기를 쇼트 시켜서 잔류 전류 값을 없앤 다음에 여기하고 소스하고 게이트를 재든가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얘가 쇼트 값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불량?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요걸 기억하십시오. 요거. 자, FET 주의사항은 이제 그겁니다. 양부 판별할 때. 자, 지지신공 얘기했죠. 예, 안 띄고 바로
그러니까 항상 이 심벌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심벌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FET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정기적 절연이다. 자, 여기다가 게이트에 마이너스 봉을 여기다 마이너스 그라운드에 대고, 이게 G 앞에 게 GDS라고 그랬잖아요. 게이트에다가 대니까 이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0.00 나왔다면 얘하고 정기적으로 파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붙어버린 거야, 게이트하고. 그러니까 0.00 나오면 쇼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얘를 안 띄고도 우리가 양부 측정을 할 수 있다. 실장 상태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신공은 아주 유용한 하나의 팁이죠. 자, 아까 내가 열화된 거, FET를 딱 보면은, 제가 한번 이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지금 불량 나서 갈 건데, 여기 보면, 이 방열판 부분은 말끔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인원 보세요. 여기 보면. 10% 동동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열 받다 보니까, 이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보라색을 띱니다. 이거는 기판을 뒤에 지어도 이게 녹색으로, 이 소다 마스크니까 이 기판이 돼 있으니까, 이 표시가 잘 안 나요. 기판이 초록색이나 녹색이면은 얘가 열화되면 뒤흔이 시커멓게 탔을 텐데 얘는 표시가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의 녹색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 이거 진행성 불량이구나. 이건 그냥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FET를 갈아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유관 검사할 때 딱 이게 눈에 띄거든요. 이상하게 눈에 띄거든. 제가 초보 시절에는 이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뭘 하고 갈았어. 그래 뭘 갈았다는 거야? 내 눈에 안 띄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숙련과 숙달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여기가 10% 정도 보이더라고 눈에. 그래서 이걸 떼고 하니까 바로 동작이 되더라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문제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 눈에.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TR하고 FET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겠어요. 마치는데, 이제 앞에 누차 얘기하지만 앞 강의를 좀 해야 뒷 강의까지 가고요. 다음에 이제 모니터 쪽에 이론, 회로 해석, 실무 강좌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고생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요. 자, 지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동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